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 5월달, 6월달 안에 1, 2차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은 1차 과목을 한 5월달 안에 잡으셔야 되고, 예.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바빠지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얼마 없죠. 시간이 얼마 없어. 시험 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얼마 살겠어. 돌아보면 잠시인데, 항상 돌아보면 잠시인데. 저기 뭐고 3월 달부터는 이제 학원에 이제 특강이란 걸 합니다. 특강이란 걸 하는데, 특강은 뭐 합니까?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여러분들하고 토요일 날 종일 뭐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해갖고 뭐 하루 종일 6시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단기간에 정리해가지고 막 그래서 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시키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안 해요.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안 해. 집에 와서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3월부터 이제 특강이 1차 과목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 시작이 되는데 비용은 조금 뭐 들죠. 비용은 좀 들어. 근데 이제 공부하는 데는 사실은 비용이 조금 들어야 됩니다. 비용이 조금 들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갖고 우리 부동산 학교는 제가 먼저 출발하죠. 학교는 출발하는데 토요일 날 2주 해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우리 부동산 학교는 8개 파트 중에서는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 감정평가, 여기가 한 반입니다.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해갖고 그거 집중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이틀간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있죠. 틀린 문제 그거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계산 문제 그렇게 하고 토요일 종일 이렇게 해서 이틀간 집중적으로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3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등록하신 분은 그게 자료 받아가세요. 자료 받아가면 자료 줄 거예요. 자료 주면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은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65페이지 한번 볼게요. 365페이지. (365페이지) 오시면은 거기에 원가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원가법 한번 읽어볼까요? 1번에 공식 동그라미 1번에 공식 해놓고, 자, 원가법이란 것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 한다고? 감가수정. 자, 페이지 또 틀린다. 365페이지. 우리 우동생 선생님이 와지라시. 근데 앞에 앉아있으면 그게 참 좋아.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몇 페이지를 했는데 보면 알죠? 틀리다 맞다는 거. 그 지적을 해줍니다. 뒤에는 내가 안 보이니까 모르고. 365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원가법의 1번 공식 보이세요? 그래서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해서 감가수정해서 가액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아직도 365페이지 못 찾는 사람 또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원가 방식에서 원가법이란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뭐해서 감가수정해서 가액화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원가법. 자,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세 가지 안에 보시면은 요거는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축 비용입니다.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감가되겠죠. 건축이. 감가되는 금액을 빼면은 거기 남는 게 평가액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앞에 조달원가 앞에 뭐 붙어 있습니까? 재란 말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다시 짓는 비용입니다. 다시 짓는 비용. 자, 2023년도에 이게 준공됐습니다. 이게 1억에 준공됐다 볼게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어. 언제? 2025년도에.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온 요 시점을 뭐라 그럽니까?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앞에는 뭐라 그러고? 준공 시점. 여기는 뭡니까? 기준 시점. 그러면 재조달원가란 것은 기준 시점 상태에서 2025년도 가격으로 1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새로 지어 봅니다. 기준 시점 가격으로 새로 지어 본다 봐야 돼요. 요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재조달 원가. 이렇게 새로 지어 똑같이. 비용이 1억에다가 알파 되겠습니까? 1억에다 플러스 알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되겠어요?
예, 2년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됐어. 그럼 분명히 1억보다는 뭡니까? 플러스 알파 된다 봐야 돼요. 이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재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면 두 가지.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자, 머릿속에 기억이 넣습니다. 재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은 뭐라고? 지수법하고 변동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원가 방식의 원가법 계산하는 문제는 재조달 원가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 공식은 좀 길다 하더라도 아무 필요 없어.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 나머지는 숫자를 핀셋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36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6개. 다시 한 번 더. 자,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 상태에서 새로 짓는 비용인데 재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두 개. 뭐뭐?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그러면 지수법으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지수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학교론에서 지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부르더라? 분모, 분자를 부른다 봐야 돼요. 지수란 말이는 원료, 지수, 이런 지수가 많이 나오면 항상 그 옆에 뭐가 나와야 돼? 분모, 분자가 있고 주인공이 항상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아시겠죠? 항상 분모, 분자에서 주인공이 항상 어디로 가? 위로 가죠.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축 시점 지수에다가 기준 시점 지수에다가 건축 시점 지수를 나누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오는 100과 120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옵니까? 하면 줍니다. 문장에 준다고. 여기에 준공 시점 지수를 어떻게 100, 기준 시점 지수를 어떻게 121을 준다고. 그럼 100분의 120 하면 얼마 됩니까? 100분의 120은 1.2 됐나요? 그러면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예요? 1억에다가 곱하기 얼마? 1.2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1억 2천. 이게 재조달 원가예요. 쉽죠? 이게 재조달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변동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 N승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년 공사비 상승률이 5% 이상 됐다 볼게요.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죠. 그럼 이게 R이 5%는 게 여기 얼마 됩니까? 이게 0.05 되는 거 맞나요? 5%를 소수로 바꾸면 0.05. 50%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0.5. 100% 소수로 바꾸면 1. 그러면 1%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0.01. 그러면 5%를 소수로 바꾸면 0.05. 그래서 1 플러스 0.05 하면 얼마 됩니까? 1.05가 되는 거지. N승이라는 것은 흘렀던 세월만큼, 흘렀던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2025년하고 2023년 몇 년 흘렀어요? 2년. 그래서 위에 2승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기 갖고 계신 분 1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한번 해봅니다. 계산기. 이제 계산기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무슨 그래 공업용 계산기 그런 거 갖고 다닙니까? 네? 집에서 연구 개발하세요. 네? 뭐 의약품 만들고 이러는 거 봐요. 1억 곱하기 1.05, 1.0 얼마 나와요? 1.0하고 1억 얼마 나오겠지? 얼마나? 1억 곱하기 1.0 얼마? 1억 1,025만원 됐나요? 여기 재조달 원가입니다. 재조달 원가 권한 방법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조달 원가 권한 방법 몇 개? 두 개. 뭐뭐?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원가법 계산 문제는 재조달 원가만 구하면 된다더라. 원가법 계산 문제는 재조달 원가만 구할 줄 알면 된다더라. 됐나요? 자, 재조달 원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교과서 369페이지. 자, 369페이지 이게 있는 것들은 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제일 먼저 보면 제도론가로 구하는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지수법하고 뭡니까? 변동률법. 맨 위에는 지수법으로 가는 거죠. 지수법. 자, 건축 당시 공사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건축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다고? 요겁니다. 이때 건물이 얼마 들었다고? 6천만 원 들었다고, 돈이. 이걸 새로 지어보자고. 새로 짓는 방법은 두 개라고.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그럼 이거는 지수법이에요. 자, 지수법은 밑에가 건축 시점의 지수를 주고 위에는 기준 시점의 지수를 주면 됩니다. 그게 숫자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건축 시점의 지수가 얼마예요? 100. 건축 시점의 지수는 항상 100입니다. 항상 100. 기준 시점 얼마? 110. 그럼 100분의 110 맞나요? 자, 100분의 110을 소점으로 가져갑니다. 1.1. 얼마에다가? 6천만에다 곱하기 얼마? 1.1 하면 얼마? 이거는 계산이 안 치유되죠. 6,600만원. 그럼 6,600만원이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6,600만원이 재조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자신감 있게 맞다. 아시겠죠? 6,600만원이 재조달 원가다. 자, 그 다음에 2번 변동률법. 자, 변동률법인지 지수법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면은 박스 안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건축비 지수를 줬으면 지수법으로 표시해야 되고 1년에 몇 프로 상승했다는 표시가 있으면 변동률법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이번에 변동률법 적용법에서는 신축 공사비가 얼마 들었나요? 3억. 매년 증가율이 몇 프로? 5% 그러면 3억 곱하기 얼마? 1.05에 몇 성? 몇 성? 2성. 자, 3억에다가 1.05 곱합니다. 3억 곱하기 1.05 얼마 나와요? 3억 3천 75만원에 나옵니다. 3억 3천 75만원이라는 것은 재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자신감 있게. 끝이에요. 끝. 3억 3천 75만원 재조달 원가다. 끝입니다. 끝. 됐나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 밑에 3번. 자, 3번은 이번은 단위면적당 재도론가를 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위면적당 재도론가를 산정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면적 단위를 나눠주시면 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면적 단위가 연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면적으로 나눠야 됩니까? 대지면적으로 나눠야 돼요. 건물이기 때문에 뭐로 나누셔야 돼? 연면적으로 나누셔야 돼. 자, 신축 당시 공사비를 쭉 한번 봅니다. 신축 당시 공사비가 얼마 들었나요? 네? 신축 당시 공사비는 여기 있는 금액 싹 다 하시면 돼. 얼마? 3억 6천. 맞나요? 자, 이 건물은 신축 당시에 3억 6천이 들었어.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법으로 가야 돼요? 지수법 곱하기 얼마? 100분의 얼마? 135 곱하기 얼마? 1. 예? 100분의 135 1.35 100분의 135는 1.35. 자, 3억 6천 곱하기 1.35 해봅니다. 얼마 나와요? 4억 8,600 나와요? 그러면 4억 8,600이라는 것은 재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근데 뭐로 물어봤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물어봤죠. 단위면적당 물어봤기 때문에 뭐로 나누시면 돼요? 대지면적 1250으로 나누면 되죠. 답은 얼마? 38만 8,800 나와요? 자, 한 개 더 풀어봅시다. 자, 페이지 375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375페이지. 375페이지가 2번 문제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자, 이 사람은 단독주택인데 연면적이 250제곱미터고 면적당 신축공사비가 120만원 들었습니다. 120만원. 연면적 250이고 면적당 120만원 들었으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120만원에다) 곱하기 얼마? 250 하면 되죠. 3억 들었나요? 3억 제달 원가 아니다. 뭐라노 3억 제달 원가 아니다. 아니다. 3억은 무슨 원가예요? 신축 당시의 공사비야. 신축 당시의 공사비. 신축 당시의 공사비를 제달 원가로 가려면 방법 몇 개? 2개.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지수법 써야 됩니까? 변동률 써야 돼요? 지수법. 곱하기 얼마? 1.5. 얼마? 4억 5천. 맞나요? 그러면 4억 5천은 제달 원가다 아니다. 맞다. 그거는 맞다. 자, 왼쪽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왼쪽도. 자, 왼쪽에 보니까 2016년도에 신축했죠. 신축 공사비 얼마나 있습니까? 3억. 제조달 원가로 가려면 2가지.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이거는 뭐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 곱하기 얼마? 1은 어디가 버리고 곱하기 얼마? 1.05의 몇 성? 2성. 빨리 봅니다. 3억 곱하기 1.05의 2성. 제도는 얼마 나와요? 3억 3,750만원. 3억 3,075만원이죠. 750하고 3억 3,075만원. 됐나요? 자,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페이지 366페이지 한번 볼게요. 366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은 1번 재조달원가의 및 산정기준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억 재조달원가는 되어 있죠. 재조달원가는 거기에 기준 시점 체크합니다. 기준 시점.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신축 비용을 말한다. 방법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개.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자, 니은에 보니까 재조달원가는 실제로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 뭐로 쓴다고? 도급 건설에 준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그까지 이 말이죠. 설사 내가 얘를 갖다가 내가 직접 지었다 하더라도 내 건축 비용으로 내가 직접 지었다 하더라도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는 뭘 한다고? 남이 지어주는 비용을 한다고. 도급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재조달원가의 구성 기준입니다. 재조달원가 도급 가격 기준했을 때 거기 보니까 재조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플러스 통상의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조달원가는 표준적 건설비하고 통상의 부대비용. 이때 표준적 건설비는 뭐가 있습니까? 직공사비, 간접공사비 플러스 뭐 있어요? 수급에는 이윤이 포함됩니다. 도급인들의 이윤이죠. 그 사람들 이윤이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된다 봐야 돼. 나머지 세금이라든 각종 공과금, 등기비, 감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 들어간다고? 통상적 부대비용으로 들어갑니다. 통상적 부대비용.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 재조달원가의 종류 한번 볼게요. 종류 보시면 복제원가하고 대치원가가 있는데 1번, 2번만 체크할게요.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동일성, 대치원가는 효용 측면의 동일성. 복제원가는 최근 부동산, 대치원가는 오래된 부동산. 그것만 체크하고 한번 칠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시점이 오는 기준 시점입니다.
재조달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에서의 신축 비용. 가는 방법은 두 가지,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그 다음에 자가를 했든 도급을 했든 뭘 한다고? 도급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성은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적 부대비용. 그래서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공사비, 간접공사비 다르가죠. 그 다음에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세금, 각종 공과금 이런 것들, 등기, 그 다음에 각종 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통상적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두 개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만.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통상의 부대비용에 속한다. OX. X.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어디 포함됩니까? 표준적 건설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재조달가 두 번째 문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X.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어디 포함됩니까? 통상적 부대비용.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가도급. 재조달원가에서 자가건설을 한 경우에는 자가비용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OX. X입니다. 자가건설했다 하더라도 무슨 비용으로? 도급비용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복지원가, 대치원가. 자, 예를 들어서 자,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아까 이 건물 했죠. 80대 노부부가 살기 때문에 여기에 엘베가 있어. 엘베가. 근데 이 이제 80대 노부부 두 사람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이제 상속받으면서 감정평가를 맡겨보자 해갖고 감정평가를 어렸는데, 자, 이건 재도원가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봐야 돼. 복지원가로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치원가, 대체원가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원가로 재도원가로 구할 때는 이때는 필요 없는 엘베를 집어넣어. 똑같이 물리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이랬을 때를 뭐라 그럽니까? 복제원가. 대치원가로 쓸 때는 LB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빼버립니다. 효용적 가치만 갖고 오는 거야. 여기 뭐가 됩니까? 대치원가. 그림 보고 이해되세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뭐가 되고? 복제원가. 효용적 측면만, 효용만 갖고 오면 이건 뭐가 됩니까? 대치원가로 봐야 돼요. 어떨 때 이거 쓰고 어떨 때 이거 씁니까? 하면은 신축 부동산. 자재를 구할 수 있는 부동산은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오래된 부동산, 문화재 같은 경우 불타는 경우 자재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경우는 뭐만 갖고 와야 돼? 그 문화재의 효용만 갖고 와야 돼. 자재는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 뭐 씁니까? 얘를 쓴다 봐야 돼요. 그래서 신축 부동산에서는 복지원가, 오래된 부동산에서는 대치원가를 쓴다 보시면 됩니다. 됐나? 여기까지가 재조달원가입니다. 여기까지가 재조달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 봅니다. 감가수정. 자, 페이지 370페이지. 자, 우리가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딱 재도원가로 이렇게 새로 지어놨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옵니까? 하면 1억하고도 2천이 나와요. 1억하고 2천이 나왔어. 그럼 1억 2천을 갖다가 이걸 감정평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1억 2천 얘를 갖다가 감정평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세월이 몇 년을 넣습니까? 23년에서 25년. 몇 년을 넣었어? 2년을 넣었어. 그럼 분명히 2년 동안에 이 건물에 대해서 노후, 마멸, 파손 이런 것들 생겼을 거야. 그죠? 설계, 설비, 디자인들이 좀 떨어진다 봐야 돼. 2년 동안에 생겼던 그런 물리적 어떤 감가와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떨어진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떨어진 감가, 이러한 어떤 감가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작업, 공제하는 작업,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갖다 뭐래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가수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감가수정에서 쌓인 금액, 요 금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우리는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 새로 지어놓고 감가대로는 빼줘. 남아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평가액이라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원가법이라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로 지어놓고 감가된 부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을 요 부분을 갖다가 평가액으로 계산하는 거. 요 방식이 뭐라고? 요게 원가법의 원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조문 한번 봅니다. 370페이지에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재조달 원가에서 많은 작업, 그게 공제 체크합니다. 재조달 원가에서 많은 작업, 공제하여 가액을 측정하는 작업을 이걸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감가수정.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재조달 원가에서 새로 지으니까 이 금액이 1억 2천 나왔어요. 1억 2천. 이 건물을 지어보니까 1억 2천 나와. 그래서 2년 동안 생겼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런 것을 재조달 원가에서 많은 작업, 공제하는 작업. 그래서 공제하여 이래 쌓인 금액을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조달원가에서 그 금액을 빼시면 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재조달원가에서 뭐예요? 감가 수정하여 가액 산정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런다? 원가법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 수정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감가 요인이라고 보이죠? 감가 요인 찾나요? 세 가지입니다. 노후 마멸 파손되는 것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디자인 형식들이 떨어지는 것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인근지역, 옛날에는 백화점이 있었고 옛날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하철이 돌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인근지역이 쇠퇴되는 과정을 경제적 감가란다 보시면 돼요. 이러한 감가 때문에 금액을 갖다가 공제해 나가는 과정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37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4번에 감가수정 방법 보이세요? 요게 별표. 감가수정 공제해 나가는 방법은 보니까 1번에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 1, 2, 3 요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 2, 3. 뭐 있다고요? 내용연수법,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분해법. 내용연수법에 또 뭐 있고?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려면 다음 사항 중에서 감가 수정 내용이 아닌 거 물어봐. 그럼 지문 5개 중에 요거서 한 개, 요거 말고 다른 게 한 개 들어오겠죠.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올 때는 그래 놓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원가 방식에서 시험 문제라는 것은 계산 문제가 아니면은 재조달 원가 아까 배웠던 4개, 이론 4개. 거기 아니면 감가 수정의 방법, 여기서 나온다 봐야 돼요. 시험 문제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많은 것 공제하는 작업. 많은 거 공제하는 작업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수정의 종류는 뭐 있습니까 하면 종류는 크게는 3가지 있습니다. 3개.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됐나요?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내용연수법이 뭐 있고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좋게끔 정률법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렉기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유렉기라고 그래요. 내용 연습법이 뭐 있다고요? 유렉기. 그래서 감가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오죠. 정률법, 정액법, 상한기금법. 그래서 우리가 종류 5개 먼저 기억합니다. 종류 5개. 감가수정 방법이 뭐 있다고요?
내용연수법,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 분해법. 그 중에서 내용연수법은 뭐 있고? 유래기. 내용연수법은 뭐 있고? 유래기. 교과서에는 정액, 정률, 상한기금법도 있는데 우리는 바람하기 좋고로 유래기. 뭐 있다고요? 유래기. 자, 차이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감가상각도 까는 거예요. 비용 까는 거예요. 비용 배분하는 작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으로 까주는 거, 이게 감가상각이죠. 다시 말해서 감가수준이나 감가상각은 똑같아. 공제하는 작업입니다. 까는 작업. 근데 얘는 누가 합니까 하면 감정평가사가 하죠. 얘는 누가 합니까 하면 회계사가 한다 봐야 돼요. 그 차이점. 공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가격입니다. 1,000만 원짜리 가격을 갖다가 5년 동안 감가한다 볼게요. 그러면 정률법으로 가는 것은 요거는 율입니다. 율. 예를 들어서 1년에 50%씩 감가한다 볼게요. 50%씩 까 내려갑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얼마나 갑니까? 500 감가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얼마? 250, 3년 지나면 얼마? 125, 4년 지나면 얼마? 60. 이렇게 해서 50%씩 공제되는 게 이게 뭡니까? 정률법이라 봐야 돼. 나는 예로서 50% 해놨지만은 3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겠죠. 어쩌든 간에 1년에 몇 프로씩 이렇게 까나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정률법이라고 그래요. 요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자동차는 1,000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은 1년에 2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이렇게 안 가지죠. 자동차 하면 첫 해 한 300만 원씩 까여버려요. 30%씩 팍팍 이렇게 까입니다. 이게 정률법입니다. 정률법은 요거는 우리 부동산과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공장이 있죠. 공장의 기계. 공장의 기계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은 정률이라 봐야 돼요.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은 정액법 이겁니다. 이거. 그래 어떤 이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경제적 내역연수가 10년이 되면은 1년에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까진다 봐야 돼요. 이게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그럼 정액법은 1,000만 원을 어떻게 깝니까 하면은 200만 원씩 이렇게 가죠.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간다 봐야 돼요. 이게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것은 오늘 광부가 만들었어요. 이 광물 까는 겁니다. 광물은 돈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광물. 앞으로도 광물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금, 은, 구리.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앞으로 지금 이제 저렇게 전쟁치고 난리 나면은 이제 이런 거 올라가죠. 예. 금과 은 중에서는 나는 은이 나을 것 같아. 젊을 때는 은에 좀 많이 투자하시고, 나이 드시면 금에 투자하시고, 그죠? ETF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걸 또 사러 가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사러 가지 마시고, 그냥 정권사 거기 보면은 계좌에 보면 ETF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매달리 사놓으셔야 돼. 우리 그 동계올림픽 올림픽 하고 나면 이게 메달 이래 달아주죠. 무슨 메달 달아줍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죠. 그거 다 뭐로 돼 있어요? 다 뭐로 돼 있습니까? 그거 다 은으로 돼 있는 거야. 금메달도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은메달에다가 금만 씌워놨어. 아,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금, 특히 은은 좀 싸잖아, 그죠? 은은 좀 싸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좀 올랐던데 은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사놓으세요. 사놓으면 다 돈 된다고. 다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항상 말해서 하지만 나이 들면은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 항상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매달 나오는 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환기금법은 이건 광물을 까는 거예요. 그 광물은 돈이 돼. 돈이 되니까 이 광물을 은행 쪽에서 가져가서 맡기니까 이자가 들어와요. 원칙은 정액법과 똑같아. 정액법과 똑같은데 이자가 10% 돌아오는 것을 공제하고 나니까 정액법보다는 금액이 이렇게 조금 작아진다 봐야 됩니다. 요게 상환기금법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정률법 특징은 뭡니다? 정률법. 자, 정률법은 시간이 이긴 감으로써 율은 어떻게 됩니까? 율.
불변, 증가, 감소. 정률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율은 어떻게 돼요? 불변. 액은 어떻게 됩니까? 액은 감소. 맞아요? 정률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율은 어떻게 되고? 불변. 액은 어떻게 되고? 감소. 엄청 자주 나오죠. 이거 자주 나와. 그러면 정액법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액은 불변, 누계액은 증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읽으면서 정률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율이 어떻다? 일정. 정액법이라는 것은 액이 일정. 요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률법이라는 것은 율이 어떻다? 일정. 액은 감소. 정액법이라는 것은 액이 어떻습니까? 일정. 누계액은 증가. 누계액이란 게 뭐예요? 누계액이란 게 이거야, 이거. 1년 지나면 얼마? 200. 2년 지나면 얼마? 400. 3년 지나면 600. 그러면 누계액이라는 것은,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연수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연수 곱하면 되잖아. 요게 감가 누계액입니다. 이해되세요? 감가 누계액 봤죠, 요거? 자, 감가 누계액 얘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매년 감가액에다가 곱하기 뭐 한다고? 경과 연수를 곱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자, 한번 봅니다. 매년 감가액. 자,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매년 감가액은. 자, 이 건물이 재조달 원가가 2억짜리 건물입니다. 2억짜리 건물. 재조달 원가가 2억짜리 건물인데, 건물은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물이 낡았다 하더라도 잔존 가치를 10%는 쳐줘요. 그럼 2억의 10%는 얼마입니까? 2억의 10%는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감가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억이 감가총액이라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건물이 2억짜리인데 아무리 건물이 낡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는 잔존 가치로 치준다고. 그럼 감가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8천밖에 안 된다 봐야 돼요.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0살에서 태어나서 지금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몇 살까지? 이제 100살까지 살지 120살 살까지 그거는 몰라.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 많아요. 90살 주위에도 여러분 많을 거예요. 90살 넘어도 그냥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 많아. 할머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할머니들이 많죠. 할아버지들은, 남자들은 좀 빨리 죽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들수록 남자분들은 말이 없으시죠. 말이 없어져. 그래, 말을 적게 하게 되면은 수명도 짧아집니다.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해요. 임영웅 사진 하나 놓고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미스트롯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너무 많죠. 프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얘기할 게 말이 너무 많아. 나이 들어도. 친구들 한 4, 5명이면 같이 앉아갖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게 뭐예요? 오래 사는 비결이죠.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이니까. 남자도 얘기 안 해. 나이 들어 좀 만나면 재미없죠. 먹다가 가자. 그냥 집에 가. 그냥 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서로 시골은 시골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그 노인복지관 가서 만나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웃고 이러니까, 또는 도시는 도시대로 또 만나갖고 계속 이렇게 웃고 즐기다 보니까 수명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길다 봐야 돼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보건데 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건물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연수라 보시면 돼요. 이 건물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연수야. 그럼 우리 인간의 경제적 내연수는 언제까지입니까? 국가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65? 아직 안 됐을 건데.
이제 앞으로 차츰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1060이야 아직. 지금 현재는 1060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인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집에서 오늘 노는 날 못 놀고 모인 이유는 뭐 때문에? 이거 늘리기 위해서 만난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남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난 거야. 이것 때문에. 경제적 내용을 어쩌든 간에 뭐 하자고 늘리보자고 만났어. 정말 중요한 자리죠. 예, 지금 뭐 인생이 뭐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세 번까지도 살아. 세 번까지도 충분해요. 우리 이것 때문에 만났어. 이것 때문에. 근데 자고 묻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중요한 만남에서 자고 묻고 이러면 안 돼. 묻고 자고 이러면. 그래서 건물도 인간도 내역연수가 있지만은 건물도 내역연수가 있다 봐야 돼. 그래서 인간이든 건물이든 똑같아.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연수를 뭐라 그러고 경제적 내역연수. 그냥 툭 치면 탁 쓰러집니다. 그까지를 뭐라 그래요? 물리적 연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적 연수가 우리는 인간은 100살 같으면은 경제적 연수는 60이야. 근데 요걸 70, 80 느리고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자, 그럼 건물도 경제적 연수는 몇 년? 10년. 물리적 연수는 더 되겠지. 물리적 연수는 툭 치면 건물이 무너져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단가 금액이 1억 8천인데 경제적 연수가 10년이야, 10년. 그럼 이 건물은 1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감가됩니까? 1년 동안 얼마씩 감가된다 봐야 돼요? 얼마? 1800. 1년 동안 얼마? 1800.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경제적 내역연수분의 제조달원가에서 먹번값, 제조달원가에서 잔용가치 뺀값. 요게 뭐가 됩니까 하면 요게 뭐가 돼요? 감가 총액이야. 감가 총액 1억 8천을 제조달원가로 10년으로 나누니까 이게 매년 감가액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감가 총액은 어디서 났는데? 감가 총액은 어디서 나니까 제조달원가에서 뭐 뺀값? 잔존 가치를 뺀 값이라 봐야 돼요. 자, 그럼 공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감가 누계액이란 것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년 감가액에서 곱하기 뭐한 값? 경과연수를 곱한 값. 됐나요? 됐어요? 자,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위에는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거야, 이거. 그럼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공식을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 제조달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인데, 감가누계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경과연수. 요 공식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요 공식.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372페이지 한번 봅니다. 372페이지. 자, 기획에 보니까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에서 기출문제 보니까 기출문제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다 봐야 돼. 여기 있어. 어디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특히 정액법은 공식, 그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은 내용. 시험 문제 기출표시하고 여기 다 모여있죠. 자, 공식은 뭡니다? 1번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감가총액. 감가총액이라는 것은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맞나요? 맞아요? 그러다 곱하기 뭐 하면 경과연수를 곱하게 되면 이때는 감가누계액이 됩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
자, 위에 칠판 봅니다. 칠판. 자,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원가 방식입니다.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원가 방식. 가액과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원가법. 인대로 관한 것은 적산법입니다. 그럼 원가법에 나온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원가법에 나온 가액을 뭘 한다고? 적산가액. 그럼 원가법이란 것은 뭔데 하면, 원가법이란 것은 제조달원가에서 뭐해서 감가수정해서 가액과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되는데 합니까? 제조달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익을 빼시면 돼. 자, 이제 감가누익 요 공식이 나왔어요. 요거. 감가누익이라는 것은 매년 감가에다 곱하기 경과연수 곱하는 거 맞나요? 그럼 매년 감가이라는 것은 경제적 내역연수분의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잔용가치. 요겁니다. 요 공식. 자,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외웠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공식을 하나 외웠다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작년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36회. 376페이지. 자, 376페이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 물건의 시상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작년도 문제입니다. 작년도. 엄청 따뜻한 거예요. 엄청 따뜻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쌤이 원가 방식의 원가법 계산할 때는 제조달 원가만 계산할 줄 알면 된다더라. 그 말 기억나세요? 다시 한 번 더. 적산가액 원가법 계산할 때는 뭐만 구할 줄 알면 된다고? 제조달 원가만 구할 줄 알면 된다니까요. 제조달 원가만. 제조달 원가로 가는 방법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 뭐뭐?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지수법하고 변동률법. 자, 계산 공식은 요겁니다. 자, 계산 공식은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맞나요? 감가누계라는 것은 경제적 내용수분의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경쟁원수 맞죠?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웠다 생각할게요. 자, 외웠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경제적 내연수가 위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니다. 위에 있는지 없는지 박스 안에. 몇 년? 몇 년? 50년. 잔존가치 있다 없다? 요 잔존가치 없다 이랬죠. 경과연수 몇 년? 6년. 됐나요?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된다는 말이지. 얘만. 얘만. 제달론거로 하는 방법은 몇 개? 몇 개? 지수법하고 뭐? 변동률법. 자, 그럼 박스로 봤을 때는 지수법으로 가야 됩니까? 변동률로 가야 돼요? 얼마 돼 있는데? 1.25만 곱하면 돼. 신축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예? 계산기 빨리 치보면 되죠. 암산 안 하지만 계산기가 빠르다. 계산기가 빠르다. 빨리 계산기 한번 치보세요. 200 곱하기 140만원 2억 8천 나왔어요. 그럼 2억 8천에다 뭐 곱하면 되는데 1.25 곱하면 되죠. 얼마? 그럼 여기 얼마? 3억 5천. 3억 5천 제달 원가 아니다. 3억 5천 제달 원가 아니다. 맞다. 그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 그러면 계산기만 쓰시면 돼. 계산기를 쓸 때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면은 계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그래서 계산기 스타트는 어디서 합니까? 하면은 계산기 스타트는 항상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3억 5천부터. 자, 한번 눌러봅니다. AC 눌리시고. 3억 5천. 3억 5천 나누기 얼마? 50. 넌 눌리지 마시고. 3억 5천 나누기 얼마? 50.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6. 넌 늘리지 마시고 6.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3억 5천 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시면 돼요. 거꾸로. 3억 5천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억 5천 하시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요? 300, 800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왜 1로 도망갔지? 1로 안 오고 1로 도망갔지? 왜 그랬을까? 저게 3억 800 이게 답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 어중간한 이론 문제보다는 여기 더 쉽다니까요. 이론 문제보다. 한 개 더 볼까요? 한 개 더. 자, 이번에 잔존가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잔존가치 있는 거 없나? 자, 그러면은 34회 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번 문제 375페이지. 자, 이번 문제. 다음 자를 활용하여 원가표로 산정한 시상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쌤 이거는 제달 원가만 구하면 안다더라. 제조달 원가만 계산하면 충분히 푼다더라. 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아, 얘도 잔존가치 없네. 잔존가치 있는 거 합시다. 왼쪽에 1번 합시다. 1번. 자,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적산가액과 잔존가치가 10% 있는 경우 니은 잔존가치가 10% 있는 경우 할게요. 잔존가치가 10% 있는 경우 찾나요? 자, 금액 얼마인가 봅니다. 얼마? 금액 얼마요? 신축공사비 얼마? 3억. 3억 제달 원가다 아니다. 3억은 제달 원가다 아니다. 아니다. 신축공사비다. 3억에서 우리는 지수법으로 가든지 변동률법으로 가야 됩니다. 뭐로 가야 됩니까? 뭐라노 지수법. 무슨 지수법? 지수는 어디 있는데 지수가? 예? 아, 변동률이 아니고 그냥 변동률법입니다. 변동률법. 3억에다 곱하기 얼마? 1.05의 몇 성? 2성. 빨리 봅니다. 3억 곱하기 1.05의 2성. 이거 아까 한 거네. 얼마 나와요? 자, 칠판은 봅니다. 3억 3,075만원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제달 원가야. 근데 나머지 잔존가치하고 경쟁력 연수하고 경가연수는 어디 있다고? 안에 있다고. 몇 프로? 잔존가치 몇 프로? 10%. 내용연수 몇 년? 50년. 경가연수 몇 년? 2년. 안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자, 계산기 저하고 똑같이 칩니다. AC 눌리시고 AC 눌리시고 너는 눌리지 마세요. 너는 항상 마지막에 눌리시면 돼. 자, 그대로 칩니다. 보면 그대로 3억 3,075만원 330-750-000 됐나요? 마이너스 그냥 10% 하시면 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10%는 눌리지 마시고 나누기 얼마? 50 곱하기 얼마? 2 거기서 바로 마이너스 330-750-0 얼마 나와요? 317-520-000 나와요? 어디고? 아, 318-843-000 그래 나와요? 나와요? 자, 안 나오는 사람은 시연회 시간에 나올 때까지 연습합니다. 나올 때까지 두 문제. 자, 좀 쉴게요.